그런 이유로 외항사 승무원을 꿈꾼다면 꿈 깨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대한 답변을 또 정문일침 때려서 좀 동기부여를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여러분, 우선 많은 사람들이 외항사 승무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물론 외국 항공사 승무원도 저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는 메리트, 장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한때는 외항사 승무원을 꿈꿨을 정도로 좋은 직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대상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무언가 내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국내 항공사와 이미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내 항공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변명으로 외항사 승무원이 왠지 쉬울 것 같아 보여서 도전해 보려고 하는 바로 그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승무원이 되고 싶은 건지, 어디 항공사의 승무원이 되고 싶은 건지,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은 건지 일단 이건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테디쌤은 호주에서 직장 생활할 때 태어나서 생전 처음 해외를 갔고, 그리고 타국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서 정말 좋은 조건의 직장이었지만 도망치듯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목표, 목적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외국인 노동자죠, 사실은. 그렇게 생활을 했을 때는 사실 꿈과 현실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해외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이미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외국어로 소통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외항사 승무원이 된다면 뭐 좋다 나쁘다 말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행복한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통도 어렵고 외국어도 안 되는데 타국살이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늦었다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일까요? 요즘 뭐 직전 대한항공 상반기 채용을 보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30살, 남자 같은 경우엔 33살까지가 합격자 동기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정말 수많은 이런 학생들을 만나오면서 나이가 뭐 어린 친구부터 굉장히 많은 친구까지 당연히 많이 만나봤겠죠. 그런데 대부분 뭐 여자 기준으로 26만 넘어가면 외항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토익 점수가 700점이 안 되고 뭐 700점대, 뭐 600점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정말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그냥 한국인으로서 한국어 면접을 준비하고 일반적으로 국내 항공사에 들어가는 게 저는 새롭게 영어를 공부하고 스피킹을 배우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잉글리시 인터뷰 연습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상실했다고 해서 또 다른 왠지 쉬울 것 같은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외항사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본인의 이런 직업관, 목적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적어도 해외 생활이 자신 있는지, 혹은 정말 경험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외국어가 자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 본인의 성격, 본인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길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외항사 승무원, 그 항공사별로 특징이나 뭐 복지나 연봉이나 취약 노선 이런 것들은 제발 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새로 생긴 외항사다, LCC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가 임금이 체불되고 돈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부터 실제로 채용이 자주 되고 한국인을 많이 뽑는다 해서 가서 채용이 됐는데 실제 그 현지인들의 임금과 똑같이 받아서 도저히 한국에서 생활이 영위할 수 없는 정도의 낮은 임금으로 합격을 하고 나서도 황당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피해자도 많고 실제로 승무원이 되었을 때 내가 뭐 하고 있는 걸까라는 이런 현타가 심하게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대형 항공사, 목표로 하고 있는 항공사가 있고 내가 강점이 있어서 해외, 외항사를 근무를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이런 전략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그냥 막연하게 외항사 승무원 해볼까라는 부분이라면 조금 넣어두시길 당부드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도전하기가 두렵다, 국내가 너무 무섭다라고 하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케이스가 없다고 해서 확률이 제로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는 문인지를 확인해보고 그 전에 본인의 자격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본인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쉬워 보이니까, 저게 가까워 보이니까 가로질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게 맞는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 길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테리쌤 개인적으로는 외항사 승무원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고민되고 약해지는 이 시기에 앞으로 공채 많이 나올 건데 너무 이런 약한 모습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영상 끝에 외국어 공부는 꼭 하셔야겠죠? 어쨌든 국내를 가든 외항사를 가든 영어는 필수입니다. 그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파이팅!